자, 봅시다. 지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지금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 미지의 개수가 있으니까 요거 구하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 실험이 똑같이 나왔는데 같은 화학 반응식으로 두 가지 실험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것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A가 6g 있고 B가 1g 있는데 반응 전에 어쨌든 반응 후에 누가 남았대요. 2g이.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당연히 A가 남았겠죠. 왜냐하면 B는 1g밖에 없는데 2g이 남을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냥 A가 남았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 B가 한계 반응물로 쓰이는 거고요. A가 2g 남으려면 당연히 여기선 A가 4g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질량 B가 이 화학 반응식에선 4대 1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됐죠. 뭐 질량 B 4대 1대 2, 몰수 B A 대 1대 2 하면 분자량 B까지 다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도? 자,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A 플러스 B 화살표 이 C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질량 B는 4대 1대 질량 보존 법칙에서 5 몰수 B는 앞에 거 쓰면 되죠? A 대 1대 2 그럼 얘는 질량 얘는 몰수 그럼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그게 분자량의 B가 되겠죠? 그러면 A의 분자량은 얼마 나오냐 하면 A분의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은 얼마 나오냐 하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은 얼마 나오냐 하면 2.5 나와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이제 요 관계식으로 실험 2번도 실험해 보시면 되죠. 질량의 B가 4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다 반응하겠죠.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죠. 그러면 4대 1로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 반응하냐면 2g만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8g 다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2g이 남으니까 여기는 B가 2g이 남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가지고 두 번째 거까지 같이 해석을 쭉 일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요. 이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에서 밀도를 조금 이용을 해야 돼요. 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질량이 1번 실험에서는요. 6g하고 1g이 있으니까 전체가 7g이었고요. 2번 실험에선 8g, 4g이 있었으니까 전체가 12g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하든지 간에 질량은 늘 보존되니까 1번 실험에서도 반응 후의 질량은 7g이었을 거고 반응 후의 질량도 12g이 되겠죠. 2번 실험에서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1번 실험을 하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2번 실험을 하든 1번 실험에서 반응 전에 7g이면 반응 후도 7g. 반응 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 전에 10이었으면 반응 후에 12g. 이렇게 해서 질량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나왔으니까 질량이 나왔고 밀도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는 거지. 아니면 부피를 알고 싶으면은 질량을 밀도로 나눠도 되고. 그럼 질량을 밀도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부피에 해당하는 몰수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게 반응 후라고 했으니까 반응 후에 1번 실험에서의 전체 밀도는 7D, 6D니까 이게 7대 6이 돼요. 그럼 몰수의 B는 1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반응한 후에 전체 기체 누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몰수의 B가 1대 2로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지우고 어쨌든 반응 후에 몰수의 B는 1대 2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반응 후에 일단 A는 2g이 남았어요. 반응 후에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A는 2g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B는 다 쓰였으니까 C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질량 보존이 의미를 알면은 전체가 7g이 돼야 되니까 나오는 C는 5g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실험은 A가 지금 다 반응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B가 2g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C가 만들어졌는데 C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10g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후에 1번 실험에서는 요만큼이 남고 2번 실험에서는 요만큼이 남았으니까 반응 후에 우리가 몰수를 알고 싶으면 얘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A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A분의 4. A분의 4 분의 2. 요 몰수하고 그 다음에 C는 분자량이 2.5죠? 2.5분의 5몰. 요 몰수가 비율이 1이어야 되는 거고요. 실험 2번에서는 이 B가 2g이니까 B의 분자량이 1이죠. 그럼 1분의 2 더하기 C니까 2.5분의 10. 요 한 개 1대 2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가 이제 2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수가 이제 2가 나왔고요. 자, A가 2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문제는 A 곱하기 Y분의 X라고 했으니까 요 Y하고 X 값을 찾아내야겠죠. 근데 요거는 반응 전에 전체 기체 밀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랑 아까 했던 거랑.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어쨌든 1번 실험하고 2번 실험이 있는데 1번 실험에서도 반응 전의 질량은 7g이고 반응 전에 2번 실험에서 질량은 12g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눈다고 했어요? 예, 밀도로 나누면 되죠. 아, 밀도를 구하는 거네, 우리가. 그지? 그럼 밀도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근데 부피는 곧 몰수니까 몰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근데 1번에서는 6g하고 1g이 있었잖아요. 근데 충분히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분자량을 구했는데 A의 분자량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A분의 4니까 2가 나왔고요. B의 분자량은 아까 1이었고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은 아까 2.5였거든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대로 쓰면 자, A가 6g, B가 1g 있었으니까 A는 2로 나누면 3몰이 되겠죠. 1로 나누면 1몰. 그죠? 그럼 반응 전에는 4몰이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그죠? 1번에서. 2번에서도 얘를 8g이니까 2g으로 나누면 4몰이고요. 그 다음에 얘 1g으로 나누면 4몰이니까 얘는 8몰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질량을 몰수로 나눴으니까 요 밀도가 얼마가 나옵니까? 몇 대? 예, 7대 6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실험에서 7, 2번 실험에서 6. 그럼 A 곱하기 Y분의 X라고 했으니까 A가 2, Y가 6, X가 7. 그럼 3분의 7. 얘가 정답이다.